자, 오늘은 아빠와 함께 읽는 잠잠에 읽는 삼국사기 제3권 신라본기 제3 뇌물이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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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다. 성은 김씨로 구도 갈문왕의 손자이고 아버지는 각간 말구이다. 어머니는 김씨 효래 부인이며 왕비는 미추왕의 딸이다. 흘외 왕의 다음으로 뇌물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다. 말구와 미추 이사금이 형제이다. 사관이 논평한다. 아내를 얻음에 있어 같은 성씨를 얻지 않는 것은 구별을 틀림없이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깔닥에 노공이 오나라에 장가 들고 진후가 성이 같은 아내를 취한 것은 진나라와 사패와 정나라의 자산이 매우 나무랐다. 신라의 경우에는 같은 성씨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이 비록 외국은 각기 그 풍속이 다르거나 하나 중화의 예법을 따진다면 이것은 큰 잘못이라 하겠다.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357년 봄 관리를 보내 호라비와 과부, 고와 자식 없는 늙은이의 어려움을 묻고 각기 곡식 3섬을 주고 효성이 지극하여 우애가 두터운 사람은 직급을 한 등급씩 주었다.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358년 봄 2월 몸소 시조묘의 제사를 지냈다. 자주색 구름이 묘당 위에 둥글게 감돌았고 신비로운 새들이 시조묘의 뜰에 모여들었다. 임금님 7번째 해 서기 362년 여름 4월 시조묘 뜰의 나뭇가지가 다른 가지와 맞붙어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연리지라고 해. 임금님 9번째 해 서기 364년 여름 4월 외의 병사가 아주 많이 몰려와 공격해왔다. 임금이 듣고서 이를 대적할 수 없을까 걱정하다가 풀로 허수아비 수천 개를 만들어 놓고 옷을 입혔고 그리고 병기 즉 무기를 그 허수아비에게 들려주니 그리고는 토암산 아래에 나란히 세워두었다. 그리고 용맹한 병사 1천을 부현의 동쪽 벌판에 숨겨놓았다. 외인들은 자신들의 수가 많음을 믿고 곧바로 진격해 오자 숨어있던 병사가 일어나 허를 찔렀다. 그러자 외인들이 크게 패하여 달아나므로 뒤따라 공격하여 그들을 거의 다 물리쳤다. 임금님 11번째 해 서기 366년 봄 3월 백제인이 와서 예방하였다. 그 다음 달 여름 4월에는 홍수가 났고 큰 물이 났고 산이 무려 13곳이나 무너졌다. 임금님 13번째 해 서기 468년 봄 백제가 사신을 보내었고 좋은 말 2匹를 바쳤다. 임금님
17번째 해 서기 372년 봄과 여름에 크게 가뭄이 들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졌으므로 관리를 보내 창고를 열어 그들을 구제하였다. 구제하였다는 건 도와줬다는 거야. 임금님 18번째 해 서기 373년 백제 독산성 성주가 300명을 이끌고 와 신라에 항복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신라지. 여기서는 여기 신라 봉기니까 임금이 지금 나무리사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들을 받아들여 육부, 즉 신라의 육부를 만나라는 거야. 나누어 살게 하니 백제왕이 그를 보내 말하였다. 백제에서 도망쳐왔으니까 백제왕이 이야기를 해왔겠지. 두 나라가 화친을 맺어 형제처럼 되기를 약속했는데 지금 대왕, 즉 나무리사금이지, 대왕께서 도망치신 우리 백성들을 받아들이니 그것은 화친한 뜻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고 대왕에게 기대했던 바가 아닙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 거야. 자, 임금, 즉 나무리사금이 백성은 항상 같은 마음이 아니며 돌보아주면 오고 괴롭게 하면 가버리는 것이니 백성들은 본래 그러한 것입니다. 대왕께서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지 못한 것은 걱정하지 않으면서 과인, 즉 임금이 스스로를 조금 낮춰서 과인이라고 해. 과인을 나무라는 것은 어찌 이토록 심한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안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한 거야. 그러자 백제에서 그 말을 듣고는 뭐 별로 그 뒤로는 아무 말이 없었대. 그리고 같은 해 여름 5월 서울에 물고기가 섞인 비가 왔대. 어떻게 물고기가 섞인 비가 와? 요즘도 간혹 물고기가 섞인 비가 내려와. 그것은 아마도 이 상승 기류를 타고 물고기가 그 상승 기류에 같이 올라가서 다시 내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옛날 사람이다 우리나라 천재 사람들에게도 매우 신기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것이 역사서에 적혀 있게 된 거야. 임금님 21번째 해 서기 476년 가을 7월 부사군에 하나 달린 부사군에서, 그러니까 부사군이라는 곳에서 뿔이 하나 달린 사슴을 바쳤다. 그리고는 아마도 이것 때문에 말을 했겠지만 그해 풍년이 크게 들었대. 이런 뿔이 하나 달린 사슴이라는 현상이 그거하고, 그러니까 사슴하고 이 풍년을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기록이 남은 것 같아. 그리고 임금님 24번째 해 서기 379년 여름 4월 양산에서 작은 뱁새가 황새를 낳는 일이 있었다. 뱁새가 뭐야? 뱁새라고 작은 새가 있어. 우리 손바닥보다 작아? 그건 아빠도 잘 모르겠어. 작은 뱁새니까 참새보다도 왜 작았겠지. 작아? 새도 큰 새가 있고 작은 새가 있어. 자, 다음 임금님 26번째 해 서기 381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었고 백성들이 굶주렸대. 어느 해는 풍년이다가 어느 해는 또 흉년이 들었네. 아빠, 가뭄이가 뭐야? 가뭄은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될 경우에. 땅이 마른 거. 그렇지. 자,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요거는 또 다른 곳에서 같은 해에 이런 일이 있었나 봐. 자, 위두라는 사람을 부시의 진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대. 부시가 세운 진나라야. 그 왕이 부견인데 부견이 위두에게 물었어. 그러니까 그쪽 임금인 부견이 우리가 신라에서 보낸 그 사신인 위두에게 물은 거야. 자, 경이 말하는 해동의 일이 옛날과 같지 않으니 이것은 어찌 된 것인가? 라고 물어봤어. 여기서 해동이란 건 부시 진나라 입장에서 신라가 이 바다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해동이라고 한 거야. 그러자 위두가 대답하였다. 또한 중국과 같은 경우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명칭과 이름도 고쳐졌으니 지금과 예전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대.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 자, 임금님 33번째 해 서기 388년 여름 4월 서울에 지진이 났대. 6월 또 지진이 났대. 거기다가 겨울에는 물이 얼지 않았다고 해. 물이 얼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 말은 뭐냐면 겨울에 물이 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빠, 근데 그건 왜요? 겨울이 그만큼 따뜻했다는 말이야. 왜? 그 말은 뭐냐면 그러면 여름에도 눈이 올 수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삼국사기의 글에 의하면 겨울에 물이 얼지 않은 기록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 다른 데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 보통 겨울 12월에 물이 얼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지 겨울 전체적으로 얼지 않았다는 말은 잘 안 나왔거든. 그만큼 더웠다라는 거야. 네가 말한 대로 여름에도 이럴 수 있어. 여름에도 눈이 내릴 수 있어.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보통 여기에 기록되지. 그래서 간혹 여름 4월에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 있었어. 아빠 기억에는 있었어. 자, 그리고 임금님 34번째 해 서기 389년 봄 정월에 서울에 전염병이 크게 번졌대. 그리고 2월 흑비가 왔대. 아까는 고기가 내렸는데 이번에는 흑비가 왔대. 흑비는 왜 고기가 내려? 물고기지, 물고기. 아까 물고기 고기가 어떻게 내려 하늘에서? 물고기가 내렸대. 아까 말해줬잖아. 간혹 가다가 물고기가 그걸 타고 올라가서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서 내려온 경우가 있다고. 자, 그 다음 가을 7월에는 메뚜기 떼가 생겨 곡식이 여물지 않았다. 임금님 37번째 해 서기 392년 봄정월 고구려에서 사신을 보내왔대. 근데 당시 고구려는 강성하였으므로 임금은 이찬 대서지의 아들 실성을 볼모로 보냈대. 임금님 38번째 해 서기 393년 여름 5월 외인이 와서 금성을 포위하고 닷새 동안 풀지 않았다. 장수와 병사들이 모두 나가 싸우기를 청하였는데 임금 즉 나무리사금이 말하였대. 지금 적들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깊숙이 들어와 그 기세가 당당하니 날카로운 기세를 당할 수 없다. 그리고는 성문을 닫았대. 저기 아무 성과 없이 물러가자 임금이 매우 용맹한 기병 200을 먼저 보내 돌아가는 길을 막게 하고 보병 1천을 또 보냈고 그리하여 독산까지 따라가서 양쪽에서 공격하여
크게 쳐 부수었다. 이들을 모두 이기고 사로잡았으니 그 수가 매우 많았다. 임금님 40번째 해 서기 495년 가을 8월 이번에는 말갈이 북쪽 변경을 침범해 왔대. 병사를 내었고 실직의 벌판에서 그들을 크게 쳐 부수었대. 임금님 44번째 해 서기 399년 가을 7월 메뚜기 떼가 날아와 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임금님 45번째 해 서기 400년 가을 8월 해성이 동쪽에 나타났대. 그리고 겨울 10월 임금이 타던 왕성의 말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대. 그리고 그 다음에 임금님 46번째 해 서기 401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었대. 그리고 가을 7월에 고구려의 볼모로 갔던 실성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임금님 47번째 해 서기 402년 봄 2월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어요. 다음 임금님은 실성 이사금 또는 실성 마립간이에요. 왜 이름이 길어 그렇게? 임금님 이름이 이사금일 때도 있고 마립간일 때도 있는데 왜? 부르는 명칭이 다른 거야. 그것은 나라에 뭐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그래서 보통은 이사금이라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마립간이란 말도 쓰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이걸 나중에 김대문이 한번 정리를 해줘. 자, 실성 이사금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다. 이 실성 이사금은 알지의 후손으로 이찬 대서지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이리 부인으로 아간 석등보의 따님이시가 왕비는 미추왕의 딸이다. 실성은 키가 7자 5치. 저번에 7자가 꽤 크다라고 했는데 이 실성 이사금은 5치. 조금 더 큰 거야. 명석하고 사리에 통달하여 앞니를 내다보는 식견이 있었다. 나무랑의 뒤를 이어 그 아들이 아직 어렸어 나라 사람들이 실성을 세워 임금의 자리를 잇도록 하였다. 임금님 첫 번째 해 서기 402년 3월 외국과 우호를 맺고 내무랑의 아들 미사흔을 볼모로 보냈다.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403년 봄 정월 미사품을 서불안으로 삼고 군사의 일과 나란 일을 맡겼다. 그런데 가을 7월 백제가 변경을 침입하였다.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404년 봄 2월 몸소 시조묘에 참배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405년 여름 4월 외의 병사들이 명할성을 공격해왔다.
하지만 그들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자 임금이 기병을 이끌고 독산의 남쪽 길목에서 요격하여 그리고 다시 싸워 그들을 깨뜨리고 무려 300을 명가 싸워 이겼다. 임금님 5번째 해 서기 406년 가을 7월 나라의 서쪽에 메뚜기가 나타나 곡식을 해쳤다. 겨울 10월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다. 다음 달 11월 물이 얼지 않았다. 아빠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보통 이렇게 월을 하고 물을 얼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까는 정말 겨울 내내 물이 얼지 않았던 것 같아. 아주 따뜻했다는 거지. 임금님 6번째 해 서기 407년 봄 3월 이번에는 외인이 동쪽 변경에 진입하였다. 여름 6월 이번에는 외인이 또 남쪽 변경에 진입하여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사로잡아 갔다. 임금님 7번째 해 서기 408년 봄 2월 임금은 외인이 대마도에 군영을 설치하고 무기와 군량을 쌓아두고는 우리를 습격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서 일이 터지기 전에 정예 병사를 뽑아 적의 군영을 격파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서불한 미사품이 말하였다. 저는 무기는 흉한 도구이고 전쟁은 위험한 일이라 들었습니다. 하물며 큰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를 정벌하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만에 하나 이기지 못하면 후에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니 지세가 험한 곳에 관문을 만들고 적들이 오면 막아 그들이 침입하여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다가 유리한 시기가 되면 나가서 그들을 사로잡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남은 끌어당기고 남에게 끌려다니지는 않는 것이니 가장 상책이라 하겠습니다. 임금이 그 말을 따랐다. 공격하지 않았다는 말이야. 임금님 11번째 해 서기 412년 내무왕의 아들 북호를 고구려의 볼모로 보냈대. 임금님 12번째 해 서기 413년 가을 8월 낭산에 구름이 일어나는데 바라보니 누각과 같았고 향기가 가득 퍼져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았다. 임금이 이는 반드시 신선이 내려와 누는 것이니 응당 이곳은 복받은 땅이구나라고 하고 이후부터 그곳에서 나무 베는 일을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새로 평양주에 큰 다리를 세웠다. 임금님 14번째 해 서기 415년 가을 7월 혈성의 벌판에서 군대를 크게 사열하고 금성남문에 행차하여 활쏘기를 구경하였다. 그리고 임금님 그리고 그 다음 8월 외인과 풍도에서 싸워 이겼대. 임금님 15번째 해 서기 416년 봄 3월 동해 바닷가에서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뿔이 있었고 그 크기는 술에 가득 찰 정도였다. 여름 5월 토암산이 무너지고 샘물이 솟아올랐는데 높이가 3길이나 되었다. 다음 해
임금님 16번째 해 서기 417년 여름 5월 다음 임금님 이야기로 넘어가겠어요. 다음 임금님은 눌지 마립간이에요. 눌지 마립간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다. 자, 여기서 아까 말했던 김대문의 이야기가 있어요. 김대문은 매우 유명한 학자로서 이 삼국사기에 김대문의 설명이나 주장이 적혀 있습니다. 자, 볼까요? 김대문이 이르기를 마립은 방언에서 말뚝을 일컫는 말이다. 말뚝은 자리를 정하여 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은 그 자리의 높이, 위계에 따라 높고 낮음에 따라 놓는 것이니 임금의 말뚝이 가장 가운데가 되고 신하의 말뚝은 그 아래에 놓여 있다. 이로 말미암아 임금의 명칭으로 마립간을 삼은 것이다. 이 눌지 마립간은 내물왕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보반 부인이고 보반 부인으로 위추왕의 딸이다. 왕비는 실성왕의 딸이다. 내물왕 37번째 해 서기 392년 실성을 고구려의 볼모로 보냈는데 실성이 돌아와 임금이 되자 내무랑이 자기를 외국의 볼모로 보낸 것을 원망하여 내무랑의 아들을 고구려로 보낸 것이다. 사람을 보내 고구려에 있을 때 알고 지내던 자들을 불러와 몰래 이르기를 눌지를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였다. 이어서 눌지에게 떠나도록 해 고구려로 이제 떠나보내려고 했는데 고구려의 사람이 눌지의 외모가 시원스럽고 정신이 고와하여 군자의 풍모가 있음을 알고는 도리어 그에게 구하여 말하였다. 그대 나라의 임금, 즉 실성이지. 그대 나라의 임금이 나에게 그대를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대를 보니 내가 그럴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고는 그냥 돌아가 버렸대. 그 눌지가 그것을 원망하여 스스로 임금, 즉 실성을 임금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스스로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자, 그리고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418년 봄 정월 몸소 시조묘에 참배하였다. 임금의 동생 복호가 고구려에서 남아 재상과 함께 돌아왔다. 그리고 그해 가을 임금의 동생 위사흔이 외에서 도망쳐 왔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419년 여름 4월 우곡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420년 봄과 여름에 크게 가물었다. 그리고 가을 7월에는 서리가 내려 곡식이 말라버렸다. 자, 아까 말한 대로 가을 7월 정도면 여전히 좀 따뜻할 수도 있을 텐데 서리가 내릴 정도로 꽤 추워
곡식이 말라버렸다는 거지. 얼어버렸다는 거지. 백성들이 굶주렸고, 그러자 나라에서는 죄수들의 사정을 살펴 풀어주었대. 그러니까 이런 자연 현상이 일어나면 임금이나 나라에서는 혹시 그 죄수들에게 이제 죄수들이 어떤 엄한 게 잡혀와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 임금님 7번째 해 서기 423년 여름 4월 남당에서 노인들을 접대하였는데 임금이 손수 음식을 집어주고 곡식과 빗단을 등급에 따라 즉 차등 있게 내려주었대. 다음에 임금님 8번째 해 서기 424년 봄 2월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대. 임금님 13번째 해 서기 429년 저수지를 새로 쌓았는데 뚝의 길이가 2170보였대. 임금님 15번째 해 서기 431년 여름 4월 외의 병사가 동쪽 변경을 침범하여 명할성을 포위했다가 아무런 성과 없이 물러갔대.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 가을 7월 서리와 이번엔 우박까지 내려서 곡식이 얼고 그리고 부서져서 많은 피해를 입었대. 임금님 16번째 해 서기 432년 봄. 또 슬픈 소식이야. 작년에 곡식이 귀해져서 작년부터 그 이전부터 서리와 우박으로 인해 사람들이 소나무 껍질을 먹었대. 임금님 17번째 서기 433년 여름 5월 미사원을 서부란으로 추증하였대. 임금님 그리고 그 가을 7월 같은 해 가을 7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 화친하기를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따랐대. 임금님 18번째 해 서기 434년 봄 2월 백제왕이 조말두피를 선물로 보냈어. 가을 9월 또 백제왕이 흰매를 보내왔대. 그러자 겨울 10월 임금이 황금과 야광주를 백제에 예물로 보내 답례하였대. 자, 임금님 19번째 해 서기 435년 봄 정월 커다란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임금님 그리고 2월 역대의 왕릉을 보수하였대. 그리고 여름 4월 시주묘에 제사를 지냈대. 임금님 20번째 해 서기 436년 여름 4월 우박이 내렸고 그러자 또 죄수의 사정을 살폈대. 임금님 22번째 해 서기 438년 여름 4월 우두군에 산골짜기 물이 갑자기 닥쳐 물이 50여 채의 집이 떠내려갔어. 그리고 서울에 커다란 바람이 불었고 우박이 내렸대. 여름 4월인데 여름에 우박이 내린 일이 종종 있지. 백성들에게 소가 끄는 수레의 사용법을 가르쳤대.
그리고 임금님 24번째 해에 서기 440년 웨인이 남쪽 변경을 침범하여 가축을 노략질하였대. 여름 6월 웨인이 또 동쪽 변경을 침범하였대. 임금님 25번째 해에 서기 441년 봄 2월 사무련에서 꼬리가 긴 흰 꿩을 바쳤고 임금이 기뻐하여 현의 관리에게 곡식을 내려주었대. 임금님 28번째 해 서기 444년 여름 4월 외의 병사들이 금성을 열흘 동안이나 포위하였다가 군량이 다 떨어져 되돌아갔어. 임금이 병사를 내어 추격하려고 하자 가까운 신하들이 말하였대. 병가의 말에 궁지에 몰린 도적은 뒤쫓지 말라고 하였으니 임금께서는 그들을 놓아주십시오라고 했어. 임금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수천의 기병을 이끌고 독산의 동쪽까지 뒤쫓아가 싸웠으나 적에게 패하여 장돌과 장수와 졸병들을 절반이나 잃었어. 임금은 당황했고 말을 버리고 산에 올라갔어. 그러자 외적이 겹겹으로 포위하였는데 갑자기 그때 안개가 진하게 끼고 가까이 있는 물체도 알아볼 수가 없었대. 적들은 하늘이 우리 임금을 돕는다고 여기고 병사를 거두어 물러갔대. 임금님 34번째 해에 서기 450년 가을 7월 고구려의 변방을 지키는 장수가 실직의 들에서 사냥하고 있었는데 하슬라 성의 성주 삼직이 병사를 내어 그 장수를 잡았어. 고구려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사신을 보내 말하였대. 내가 대왕과 우호를 닦은 것은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제 병사를 내어 우리 변방의 장수를 잡으니 이것을 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군대를 일으켜서는 우리의 서쪽 변경을 침공했대. 그러자 임금이 겸손한 말로 사과를 하였고 이내 물러갔다고 해. 임금님 36번째 해 서기 452년 가을 7월 대산군에서 상서로운 벼 이상을 바쳤대. 다음에 임금님 37번째 해 서기 453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었대. 가을 7월에 이리때가 들이닥쳤대. 임금님 38번째 해 서기 454년 가을 7월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을 해쳤대. 그리고 그 다음 달 8월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범하였대. 참고로 이때 고구려의 임금님은 장수왕이었어. 그 다음에 임금님 39번째 해 서기 455년 겨울 10월 고구려가 백제를 침공하였기에 임금이 병사를 보내 구원을 했대. 즉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쳤고 임금은 병사를 보내서 백제를 도운 거야. 임금님 41번째 해 서기 457년 봄 2월 커다란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대. 여름 4월 서리가 내려 보리가 상했대. 그럼 다음에 임금님 42번째 해 서기 458년 봄 2월 지진이 일어났고
금성의 남문이 저절로 무너졌대. 그리고 같은 해 가을 8월 다음 임금님 이야기로 넘어가요. 자, 다음 임금님은 자비마리간이에요. 자비마리간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다. 눌지왕의 맏아들이다. 어머니 김씨는 실성왕의 딸이다.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459년 봄 2월 시조묘에 참배하였다. 여름 4월 외인이 병선 100여 척을 끌고 동쪽 변경을 습격하였다. 이어서 월성을 포위하고 사방에서 화살과 돌을 비같이 억수같이 퍼부었다. 왕성을 굳게 지키자 적들은 물러가려고 하였다. 이때 병사를 내어 공격하여 쳐부수고 북쪽으로 바다오기까지 뒤쫓아갔다. 외적들은 물에 빠진 지가 반이 넘었다.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461년 봄 2월 임금이 서불한 미사은의 딸을 왕비로 삼았다. 여름 4월 금성의 우물에 용이 나타났다. 임금님 다섯 번째 해 서기 492년 여름 5월 외인이 활개성을 습격하여 깨뜨리고 무려 1,000명을 사로잡아갔다. 임금님 여섯 번째 해 서기 463년 봄 2월 외인이 삽량성에 침입하였으나 이기지는 못하고 돌아갔다. 임금이 벌지와 덕치에게 병산을 거느리고 중도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게 하여 크게 쳐 부수었다. 외인들이 자주 우리 영토를 침범하기에 임금은 변경 두 곳에 성을 쌓았다. 그리고 같은 해 가을 7월 군대를 크게 사열하였다. 임금님 여덟 번째 해 서기 465년 여름 4월 홍수가 나서 산 17곳이 무너졌다. 5월 사벌군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임금님 열 번째 해 서기 467년 봄 담당관에게 명하여 전함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가을 9월 하늘이 붉어지고 큰 별이 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흘러갔다. 임금님 11번째 해 서기 468년 봄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쪽 변경의 실직석을 습격하였다. 같은 해 가을 9월에는 하슬라 사람으로서 15살 이상인 사람을 뽑아 니하의 성을 쌓았다. 임금님 12번째 해 서기 469년 봄 정월 서울의 방과 리의 이름을 정하였다. 여름 4월 서쪽 지방에 홍수가 나서 백성의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졌다. 가을 7월 임금이 수재, 즉 물난리를 당한 주와 군을 두루 돌며 위로하고 달랬다. 임금 13번째 해 서기 470년 3년 산성을 쌓았다. 왜 3년 산성이냐면 공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마쳤기 때문에
친이릅니다. 임금님 14번째 해 서기 471년 봄 2월 모로성을 쌓았다. 3월 서울의 땅이 갈라졌는데 갈라진 곳이 두 길이었으며 탁한 물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같은 해 겨울 10월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임금님 16번째 해 서기 473년 봄정월 아찬 벌치와 급찬 덕지를 좌우 장군으로 삼았다. 가을 7월 명활성을 보수하였다. 임금님 17번째 해 서기 474년 일모성, 사시성, 광석성, 답달성, 구례성, 좌라성 등을 쌓았다. 가을 7월 고구려왕 거련 즉 장수왕이 몽소 병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백제왕 경, 즉 부여경, 계로왕이야. 이 계로왕이 아들 문주를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임금, 즉 신라의 임금이 병사를 내어 구원하였으나 병사들이 당도하기 전에 백제는 이미 함락되었다. 임금님 18번째 서기 475년 봄 정월 임금이 명활성으로 옮겨 거주하였다. 임금님 19번째 해 서기 476년 여름 6월 외인들이 동쪽 변경에 침입하였으므로 임금이 장군 덕지에게 명하여 공격하게 하였다. 외병을 쳐부수고 200여 명을 사로잡았다. 임금님 20번째 해 서기 477년 여름 5월 외인이 병사를 일으켜 5방면의 길로 침입하였으나 끝내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갔다. 임금님 21번째 해 서기 478년 봄 2월 밤에 붉은 빛이 한 필의 비단을 편 것처럼 땅에서 하늘까지 뻗쳤다. 겨울 10월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다. 임금님 22번째 해 서기 479년 봄 2월 3일 다음 임금님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다음 임금님은 소지마립간이에요. 소지마립간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다. 자비왕의 맏아들이다. 어머니 김씨는 서불한 미사원의 딸로 또한 왕비는 손해부인으로 이벌찬 내숙의 딸이다. 소지는 어려서부터 효성스러운 행실이 있었고 겸손과 공손한 마음을 지켜왔기에 사람들이 모두 감복하였다. 임금님 첫 번째 해 서기 479년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고 모든 관리들의 벼슬을 한 등급씩 올려주었다.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480년 봄 2월 시조묘에 제사 지냈다. 같은 해 여름 5월 서울에 가뭄이 들었다. 겨울 10월 백성들이 굶주렸으므로 창고에 곡식을 내어 구제하였다. 그리고 다음 달 11월
말갈이 북쪽 변경을 침입하였다.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481년 봄 2월 비열성에 행차하여 병사들을 위로하고 군복을 내려주었다. 그 다음 달 3월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쪽 변경에 쳐들어와 호명 등 7성을 빼앗고 또한 미질부에 진군하였다. 우리 병사가 백제, 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길을 나누어서 그들을 막았다. 적이 배하여 물러가자 니하의 서쪽까지 추격하여 처부수고 1000여 명을 사로잡았다.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482년 봄 2월 커다란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금성남문에 불이 났다. 같은 해 여름 4월 비가 오랫동안 내렸다. 그러자 안팎의 담당관에 명하여 죄수의 사정을 살피게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달 5월에도 외인이 변경을 침범하였다. 임금님 다섯 번째 해 여름 4월 홍수가 났다. 가을 7월 홍수가 났다. 겨울 10월 일선의 땅에 행차하여 재해를 당한 백성들을 위문하고 곡식을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다. 예를 들어 그리고 그 다음 달 11월 우레가 쳤다. 서울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임금님 여섯 번째 해 서기 484년 봄 정월 우함을 이벌찬으로 삼았다. 3월 토성이 달을 침범하였다. 또한 우박이 떨어졌다. 가을 7월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범하였기에 우리 병사가 백제군과 함께 모산성 아래에서 공격하여 크게 쳐 부수었다. 임금님 일곱 번째 해 서기 485년 봄 2월 구벌성을 쌓았다. 여름 4월 몸소 시조묘에 제사 지내고 묘지기를 20호를 추가해 두게 하였다. 다음 달 5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와 예방하였다. 임금님 여덟 번째 해 서기 486년 봄 정월 이찬 실죽을 장군으로 삼았다. 일선군의 장정 3천을 증발하여 삼년산성과 굴산성을 의 두 성을 고쳐 쌓았다. 2월 내숙을 이벌찬으로 삼아 나란 일을 맡겼다. 여름 4월 외인이 변경을 침범하였다. 같은 해 가을 8월 낭산 남쪽에서 군사를 크게 사열하였다. 임금님 아홉 번째 해 서기 487년 봄 2월 나흘에 신궁을 설치하였다. 나흘은 시조가 처음 태어난 곳이다. 그리고 다음 달 3월 사방에 우역을 처음으로 설치하였는데 이 우역이란 공문을 전달하고 마피를 즉 말을 공급해
준비해서 공급해 주는 곳이었다. 담당관에게 명하여 관독, 즉 나란 일을 하는 공적인 도로를 수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월성을 수리하였다. 겨울 10월 우레가 쳤다. 임금님 10번째 해 서기 488년 봄 정월 임금이 월성에 옮겨 거주하였다. 다음 달 2월 일성군에 행차하여 호라비와 과부, 고아와 자식 없는 노인들을 위문하고 곡식을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다. 3월 일선군에서 돌아오면서 지나가는 주와 군의 감옥에 갇힌 제수 가운데 2가지 사형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죄수는 모두 풀어주었다. 6월 동량에서 눈이 6개인 거북을 바쳤는데 배 밑에 글자가 쓰여 있었다. 가을 7월 도나성을 쌓았다. 임금님 11번째 해 서기 489년 봄 정월 돌아다니는 백성들을 모아 농사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해 가을 9월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습격하여 과현에 이르렀다. 다음 달 10월에는 호산성이 함락되었다. 임금님 12번째 해 서기 490년 봄 2월 비라성을 다시 쌓았다. 다음해 3월에 추라정에 용이 나타났다. 처음으로 서울의 시장을 열어 사방의 물자를 유통시켰다. 임금님 14번째 해 서기 492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자 임금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여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의 가짓수를 줄였다. 임금님 15번째 해 서기 493년 봄 상월 백제왕 모대 동성왕을 말하는 거야. 이 동성왕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였다. 임금은 이벌찬 비지의 딸을 백제에 보냈다. 가을 7월 임해와 장령 2진을 설치하여 외적에 대비하였다. 임금님 16번째 서기 494년 여름 4월 홍수가 났다. 그리고 가을 7월에는 장군 실죽 등이 살수의 벌판에서 고구려와 싸웠다. 이기지 못하고 견화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고구려 병사가 그곳을 포위하자 백제왕 모대가 병사 3천을 보내 포위를 풀고 구원해 주었다. 임금님 17번째 해 서기 495년 봄정월 임금이 몸수신궁에 제사를 지냈다. 가을 8월 고구려가 백제의 치양성을 포위하자 백제왕이 구원병을 청하였다. 임금이 장군 덕지에게 명하여 병사를 이끌고 구원하게 하였다. 고구려 병사가 괴멸되자 백제왕이 사신을 보내 고마움을 표하였다. 임금님 18번째 해 서기 496년 봄 2월 가야국에서 꼬리의 길이가 5자 되는 흰 꿩을 보냈다. 다음 달 3월에는 궁시를 다시 수리하였고 같은 해 5월에는 큰 비가 내려 알천의 물이 불어나 집
200여 채가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갔다. 임금님, 그리고 같은 해 가을 7월에는 고구려가 우산성을 공격해 왔는데 장군 실죽이 나아가 미아 근처에서 공격하여 쳐부수었다. 임금님 19번째 해 서기 497년 여름 4월 웨인이 변경을 침범하였다. 가을 7월 가뭄이 들었으며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모든 관리들에게 백성을 다스릴 만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각기 한 명씩 청거하도록 하였다. 다음 달 8월 고구려가 유산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임금님 22번째 해 서기 500년 봄 3월 웨인이 장봉지를 쳐서 함락시켰다. 여름 4월 폭풍이 불어 나무가 뽑혔고 금성의 우물에 용이 나타났다. 서울의 사방에 누런 안개가 가득 끼었다. 가을 9월 임금이 나리군에 행차했는데 그 고을 사람 파로에게 이름이 벽화라는 하는 딸이 있었는데 나이는 16으로 실로 온 나라 안에서 뛰어난 미인이었다. 그 벽화라는 소녀의 아버지가 벽화를 수놓은 비단에 입혀 술에 태우고 색깔 있는 명주로 덮어 임금님에게 보내었다. 임금님은 이를 그 소녀를 돌려보냈으나 그 후에 다시 그 소녀를 찾게 되었다. 그 도중에 고타군을 지나가다가 어떤 노파의 집에 묵게 되었는데 그 노파에게 물었다. 요즘 백성들은 임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파가 대답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임금님을 성인으로,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으로 여기지만 나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날이, 그러니까 아까 갔던 그 지역에 소녀를 찾아다닌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무릇 용, 보통 임금이 용에 비유되지? 용이라도 물고기의 껍질을 쓰고 있다가는 고기잡이에게 잡히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임금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신중하지 않고 있으니 이런 사람이 성인이라면 누가 성인이 아니겠습니까? 임금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부끄럽게 여겼다. 그리고 같은 해 가을 11월 이제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